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됐던 2021 효 이벤트 아직도 못다한 말 사랑합니다에서 수상하신 감사해 효상 김은지님, 또 건강해 효상의 하찬마님, 건강해 효상 박진우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찬마님께서는 조금 더 마이크 앞쪽으로 네 가까이 와주시고요.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세 분이 각자 자기 소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김은지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지고 가끔 노래하고 그리고 주로 아이 키우고 있고요. 네. 여기 미국에 온 지는 한 11년쯤 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네. 살게 된 주부 겸 음악가라고 부르고 싶네요. 네. 근데 외모에서는 아주 뮤지션의 느낌이 풀풀 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하찬마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 지 좀 됐고요. 그리고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된 게. 2003년에 왔고요. 아, 네.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이제 텍사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달라스 오시니까 어떠세요? 여기 달라스가 훨씬 좋으신가요? 덥죠, 많이 덥고. 좋다는 말씀은 굳이 안 하시는데. 예, 더워서 일단 조금. 힘드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박진우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도 소개해야 되나요? 미국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서 이런 깊이 있는 글이 나왔구나를 네. 이제 감안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네,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켈러 한인 침례교회 네. 담임으로 일하고 있는 박진우. 그러시구나. 네, 목사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시군요. 네. 그러세요?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네. 아니에요, 되게 인자하세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더 멋있게 생기셔서 그러신가?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또 박진우님부터, 이제 작품을 이렇게 내게 됐잖아요. 내게 됐는데, 일단 작품을 쓰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네네, 그럼요. 가짜 1도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네. 네네. 전 사실은 제가 꿈이 하나, 꼭 가지고 싶었던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마 의자. 네, 자동. 보니까 이번에 상품이 물 건너 갔네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아는 분들한테 제가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대상은 못 탔더라고요. 네. 저는 인간적인 모습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은 안마 의자를 타기 위해서 응모하게 되었다. 네네네.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건강의 효상에 당첨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받게 됐다 했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실망? 몇 번 봤습니다. 네. 제가 제 위치가 어디인지. 네. 냉정한 자기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됐나요? 네, 사실은 아마존 상품권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저 사심을 놓지 못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네네.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음 달에 저 책도 나오고 제가 진짜요? 페이스북으로 제 삶의 내용이나 제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자전적인 글이고. 네네네네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글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랬군요. 네네. 네, 어떻게 해서 응모를 하게 됐으며 어떤 배경으로 응모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동 코드가 아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찬마님은 어떤 계기로 응모를 하게 되셨는지요? 예, 여기 글에 있다시피 제가 이제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작년 말에 제가 이제 급하게 한국에 가서 그 시골집에 혼자 격리되어서 있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때 거기에서 이제 제가 글을 썼어요. 여기 응모하려고 글을 따로 쓴 게 아니고 그때 시골집에 혼자 격리되어 있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이런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사실 코로나가 준 많은 아픔과 슬픔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 곁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응모하시고 수상을 하시게 되면서 좀 어떤 위로가 좀 되셨는지요? 이제 그리고 급하게 뭐 영사관에서 서류도 떼고 뭐 가서 격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죠. 네네. 뭐 여러 주위의 분들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지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그래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네. 이민자로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렇게 3개월의 시한부 생명을 받았음에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문제도 있고 가서 또 격리도 해야 되고 갔다 와서 또 격리도 해야 되고 네네. 이게 아이들 또 교육도 있지. 그러니까는 그게 코로나만 없었으면은 뭐 가령 일주일이라도 얼른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상당히 힘들었죠, 많이. 그러니까요. 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 상황마저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담담하게 또 잘 이겨내시고 좋은 글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삶을 나눠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또 김은지님은 어떤 계기로? 네. 안마의자. 안마의자 탐내시는 분 많아요? 아니, 자꾸 주위에서 안마의자를 사대는데,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워낙 고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광고를 듣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노래를 써도 되나? 약간 고민을 하다가, 네네.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제 쓰면서 솔직히 부모님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사랑 노래만 써봤지. 네네. 이렇게 친구 노래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참 내가 부모님 이렇게 되기까지 서포트 해준 부모님에 대한 곡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반성. 네. 그래서 약간 부끄러워서 참 이거 뭐 경연할 때마다 그 전에 트롯신 할 때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또 반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쓰면서 내가 미안하다 또 내가 또 내 부모에게 미안하다 생각도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 들면서 성숙해 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트롯신 때도 사실 우리 김은지 님이 1등 하실 거라고 저는 제 마음의 1등은 김은지 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이제 만드신 작품 오늘 또 함께 나눌 거잖아요. 어떤 노래로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는 또 조금 있다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신데 자, 저희 그러면은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살짝 가질게요. 가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도 읽어주시고 또 거기에 얽힌 또 이야기들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SG 워너비의 김진호가 부릅니다. 가족 사진.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2021 효 이벤트 아직도 못다한 말 사랑합니다에서 수상하신 김은지님, 또 하찬마님, 박진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에 관해서 썼지만 당사자 분들도 이제 부모가 되거나 부모이신 거잖아요. 나는 어떤 부모인 것 같다. 살짝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은지님부터.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요. 실은 제 3살짜리 아이가 있고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솔직히 어떤 노래를 써야 될지 생각하다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계속 옛날에 내가 어떻게 컸지?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실은 아직도 저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그냥 나만 힘들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다가
저희 딸 아이한테 이제 화내고 그러고 나면 미안하고 이런 미안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자고 나면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 더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부모도 그렇게 오랫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이게 스스로 자책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겠다. 참 미안할 필요 없는데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네.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좀 갑자기. 근데 참 안 미안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아직도 미안해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저는 미안한 부모인데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 수 있겠다.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곡을 쓰게 됐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박진우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모인 것 같아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또 너무 또 진지하게 또 웃기고 계셔서 사실 제 말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상도 남자거든요. 네. 근데 전혀 무뚝뚝함이라고는 1도 없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원래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아버님도 장애를 가지시고 어머님도 조금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화를 많이 하는 아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배운 대로 또 한다고 딸한테 마음은 굉장히 많지만 말을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어색하시구나. 특히 이제 요즘 사춘기가 오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아내가 없으면 굉장히 어색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3살 때까지는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의지적으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수영장, 뮤지엄, 파크. 일부러 더 가까워. 네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말문이 트이고 나서는 어색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건데, 요런 기회 삼아서 이제 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아빠가 되시지 않을까.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찬마님은 어떤 부모이신 것 같아요? 글쎄. 어렵더라고,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글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 딸이 있는데, 2 딸을 키우면서 애 혼내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어머니가 고작 2명 가지고 그러냐고. 당신은 이제 5명을, 5남매를 키우셨으니까, 또 아들들이 셋이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5명, 이렇게 가지고도 이렇게 잘 키웠는데 2명 가지고 그런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렇게 5남매, 6남매, 7남매 참 어떻게 키우셨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샤인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부모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혼낼 것인가, 어떻게 화를 누르고 얘를 잘 이렇게 친구처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했는데 많이 이제 배웠죠. 그냥 무조건 아이를 나는 아이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서로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배울 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천하려니까 또 아이가 또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또 소리 지르게 돼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글쎄 끝없는 도전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시고 배우시는 게 너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사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작품들로 수상을 하게 되셨을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찬마님부터 이제 어떤 작품으로 당첨이 되셨는지 수상을 하게 되셨는지 그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GM 준비했어요. 깔아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은 한평생을 온몸이 부서져라 들판에서 일을 하셨지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이미 밭으로 나가셔서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집에 오셨고 자식들에게 밥을 해 먹인 후에 다시 마당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더랬죠. 2분 부모님께서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지만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입은 뻔하였고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인해 집안의 빚은 늘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버지께서 1994년 57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집안의 빚은 오로지 어머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셔야만 되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기 중인 트럭을 타고 3시간 거리에 다른 군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풀을 뽑기도 하셨지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피곤한 몸으로 집안일을 하시고 잠깐 눈을 붙이시면 금세 다시 새벽이 왔고 그러면 또다시 트럭을 타고 인접한 군으로 가셔서 잔디밭풀을 뽑으셨다고 하지요. 이런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무지외반증이라는 발가락이 심하게 뒤틀리는 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걸이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터인데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자식들이 당신의 병간호를 위해 고생할까봐 또 자식들이 번 돈을 당신의 치료를 위해 쓰실 수 없다는 생각에 한사코 마다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께서는 한평생 근검절약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님이라고 왜 동네 사람 다 가는 여행 안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어머니라고 왜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머니라고 왜 비싸고 맛있는 음식 안 드시고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남아있는 빚을 갚으셨고 손주들이 오면 당신 호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넣어두었던 쌈짓돈을 아낌없이 꺼내 놓으셨죠. 사랑하고 보고 싶은 어머니, 당신께서는 이역 만리에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당신이 아프신 것을 끝까지 숨기고자 하셨습니다. 누님들과의 꾸준한 전화통화로 저는 이미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매일 전화를 드릴 때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놀고 있다고 하셨죠. 돌아가시기 4일 전에 드린 전화에서도 이미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도 동네 어르신들과 잘 놀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당신의 욕심 때문에 이역 만리에 있는 자식을 오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너무도 그립고 너무도 보고 싶은 어머니, 당신이 떠나가신 고향의 빈집에서 홀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어머니가 남기신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사는 아들네가 오면 해주시려고 냉장고 가득히 아들네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네가 와서 미국 갈 때 챙겨주시려고 손수 농사 지으신 콩, 찹쌀, 참기름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면서 누님들에게
올해 당신이 직접 하지 못하는 김장김치를 준비해서 반드시 미국에 사는 작은 아들네에게 보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다죠.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이 떠나는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더군요. 유언장에 형제들간 우애하며 살 것을 너무나 강조하셨고, 특히나 누님들에게 미국 사는 아들네가 한국에 나오게 되면 누님들이 어머님 당신처럼은 못해주더라도 저희가 서운하지 않게 잘 해줘야 한다는 말을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써놓으셨더군요. 또한 아프신 몸으로 힘들게 버신 돈을 저희 오남매 부부들 건강검진하라고 일일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자식들 이름을 써 놓으셨더군요. 어머니의 하이와 같은 사랑을 어찌 저희가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님의 유언을 받들어 형제들간 우애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도 미국에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시지 말고 아버지랑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아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사실은 작은 아들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저를 꼭 안아주세요. 어머님의 아들이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음 생애에도 어머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는 못다 아닌 효도를 다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떠나신 후에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어머니가 더욱더 사무치고 그립습니다. 오늘 밤에 제 꿈속에 찾아와 주신다면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님의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2021년 4월 작은 아들 올림. 편지를 읽기에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저도 지금 막 이 감정을 좀 주체하기가 힘든데 우리 김은지님 노래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어서 또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주를 틀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인데.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하다 술 기운에 당신이 하던 말 뭐가 그리도 미안한 게 많은지 반복해서 들었던 그 말 더 해주고 싶었는데 더 해주지 못했다고 미안한 것 투성이라고 좋은 건 못 먹이고
좋은 건 못 입혀서 당신께서 미안하시다고 너무 이젠 그만 미안해요. 당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내가 있잖아요. 너무 이젠 행복하기로 해요. 당신의 미소와 기쁨을 위해 내가 있을게요. 사랑한다 맨정신엔 못했던 그 말 뭐가 그리도 어려운 말인 건지 자주 듣지 못했던 그 말 더 말하고 싶었는데 더 표현 못했다고 후회되는 것 두성이라고 남처럼 못 먹이고 남처럼 못 입혀도 당신께서 사랑하셨다고 너무 이젠 그만 미안해요. 당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내가 있잖아요. 너무 이젠 행복하기로 해요. 당신의 미소와 기쁨을 위해 내가 철이 없을 땐 모든 게 부족하게만 느껴졌죠. 당신의 사랑까지도 내가 당신의 자리가 되어 보니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너무 이젠 그만 미안해요. 당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내가 있잖아요. 너무 이젠 행복하기로 해요. 당신의 미소와 기쁨을 위해 내가 있을게요. 완벽하진 않았어도 내겐 충분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우님의 또 작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추억하며 김말향, 저의 엄마 이름입니다. 전 엄마라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이름의 의미 그대로 저에게는 끝까지 향기가 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무당인 어머니 밑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가난한 집 첫째 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게 속아서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진 부잣집 외동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6번을 유산을 하고 7번째는 저를 낳았지만
조부모님이 그 귀한 아들을 빼앗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어색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귀가 안 들린 데다가 돈이 많았던 아버지는 종종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중학교 때 일인 걸로 기억합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맞으셔서 온 얼굴이 엉망이셨습니다. 엄마, 저 미친놈하고 살지 마라. 와 맞고 사노. 제가 소리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처음으로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니 한 번만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내 가만히 안 둔대. 내가 욕하면 욕했지 네가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나? 알겠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형제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나 부족했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했습니다. 거지들이 많았던 시장 육교위를 지날 때면 항상 저에게 동전을 쥐어주고 꼭 그분들에게 드리도록 하셨고, 시장에 나무를 파시는 분들에게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셨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니는 니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살지 마래. 그 사람들을 항상 도우며 살아래.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된대. 저희 가정이 큰 사기를 당해 술로 잠을 못 이루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셔서 10여 년간 정신병원과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급성 간암으로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대로 어머니와 깊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이후로는 항상 술이 취해 있던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것을 아셨는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떨리던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대. 네가 내만 아니었으면 잘 살았을 낀데 네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똑똑했는데 내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엄마가 진우를 많이 사랑한대. 저는 엄마만 생각하면 저희 가정을 살린 하나의 미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속아서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살면서 자진 구박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병든 시어머니 대소변을 5년간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받으시고 쫄딱 망한 저희 가정을 끝까지 버티고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목소리 높인 적이 없으시고 그저 속으로 아픔을 사귀기만 하시다가 병들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져 버렸던 불가능해 보였던 저희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 한 번도 따뜻한 엄마 품을 경험하지 못했고 제대로 깊은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밤새도록 몸살로 열이 펄펄 나던 나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던, 서울로 올라가는 저를 보고 옥상에서 빨래를 넣으신 척 하시면서 몰래 눈물 흘리시던, 군대에 가는 저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울고 계시던, 응급실에서 오늘을 못 넘긴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밥 먹었는지를 걱정해 주시던,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수줍게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부모가 되어보니 알았습니다. 그 엄마가 마더스데이에 너무 그립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의 작품을 다 들어봤습니다. 너무 다 가슴이 아프고요. 절절하고 진짜 부모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시상식이 이제 이어질 텐데요. 오늘 DK넷 달코라닷컴의 사장님이신 김민정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수상자분들께 시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민정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상하신 여러분들 먼저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고 또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저희
DKNL 라디오 효 이벤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르들의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품성도 참 높으셨고, 뭐 에세이, 시, 그림, 또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있었고요. 또 직접 김은지님처럼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불러서 응모해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동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작품들을 접하면서 이 저마다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또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 또 가족 간의 진정한 정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름다운 이 한국인들의 가족 간의 정과 사랑, 또 스토리들이 녹아져서 우리가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민자의 진정한 저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 저희 효 이벤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시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해 효상을 수상하신 우리 김은지님부터 앞으로 나와 주시죠. 위 사람은 DK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21 효 이벤트 아직도 못다한 말 사랑합니다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DK미디어그룹 이사장 스캇 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요, 건강의 효상의 하찬만님입니다. 위 사람은 DK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21 효 이벤트 아직도 못다한 말 사랑합니다 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 6월 21일 DK미디어그룹 이사장 스캇 김.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건강의 효상의 박진우님. 위 사람은 DK미디어그룹이 주최한 2021 효 이벤트 아직도 못다한 말 사랑합니다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DK미디어그룹 이사장 스캇 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좋은 아침의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